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크랙 때문에 치아에 금이 가서 정확한 진단이 안 돼가지고 병원마다 어떤 데는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어떤 데는 크라운만 해도 된다, 아니면 어떤 데는 원인을 모르겠다. 근데 환자는 엄청 아프고 불편한데 그거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불명확하고 진단이 병원마다 다 달라버리니까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답답한 거예요. 크랙 치아의 경우에는 굉장히 진단이 정확히 돼야 되고 원인 치아를 명확하게 알 때 치료를 들어가야지 불필요한 치아를 삭제해서 크라운을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진단에 대해서 불명확한 상황을 많이 듣다 보니까 치료 시기가 좀 늦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만 마셔도 치아가 시려요. 근데 이제 병원을 갔는데도 원인을 몰라가지고 정확한 원인 치료를 받고 싶어요. 자기는 너무 많이 불편한데 진단이 안 되니까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어금니가 물만 마셔도 너무 많이 시리고 불편한데 다른 병원을 그래서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어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병원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진단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치료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신경치료를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양심적인 치과고 이제 뭐 칭찬하고 싶은 치과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환자의 불편감을 해소를 못 해줬으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있죠. 근데 제가 봐도 엑스레이 상에서 뭐 충치도 없고 잇몸도 비교적 괜찮고 엑스레이는 깨끗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봤더니 이 부분이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죠.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 것 빼고는 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가 큐레이 광선을 갖다가 쏴보는 조사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금 인레이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 주변에 여기 보이세요? 이 금가 있는 라인, 금간 라인이 여기 보이세요? 금간 라인. 금간 라인이 명확히 보이고요. 끝에서 두 번째 치아는 항상 옆에 있는 치아 그리고 대합치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금간계 크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뒤에 치아의 앞쪽 이 부분에 선명한 금간 라인이 크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께는 이 치아, 맨 끝에 있는 치아가 원인 치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치료를 하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크랙이 원인이 될 때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밑바닥을 못 보기 때문에 실은 이게 생각보다 크랙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이 큐레이 검사에서 이제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특정 치아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저는 치료를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진단이 됐기 때문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뜯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 환자분이 고민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이제 고민하시다가 2, 3주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환자분이 치료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2주, 3주 됐으니까 특별히 진단이 바뀔 건 없습니다. 그대로 하시죠 라고 해가지고 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뜯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 밑에가 이제 충치는 실은 이것도 충치기는 한데 충치가 충치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니고 역시나 이 크랙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크라운을 갖다가 하는 게 맞으니까 실은 크라운 치료를 이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크랙 치아를 갖다가 그냥 치료 원칙이 일단 신경치료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크라운으로 끝낼 수 있으면 크라운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라운으로 끝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를 갖다가 이제 크라운을 하려고 하고 찍어봤더니 지금 이 부분에 뼈 녹은 거 보이세요? 이 부분이 뼈가 다 녹아버렸어요. 뼈가 이미 신경괴사가 된 거죠. 크랙이 있고 이 정도 뼈가 녹았으면 또 발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엑스레이 소견으로는 여기에 뼈가 안 녹았거든요. 불과 2, 3주 만에 확 뼈가 급격하게 녹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뼈가 다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크랙 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신경관을 다 찾아가지고 신경치료를 일단 하고 좀 봅시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완료를 해드린 거예요. 뼈가 생길지 말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크랙이 조금 이 밑으로 따라 내려가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기는 한데 일단은 크라운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뼈가 차 올라오는지를 갖다가 관찰을 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 우리 병원에 왔을 때는 이 부분에 뼈가 안 녹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경치료까지 하고 어쨌든 지켜보고 있는데 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치아도 안 건드리고 이 앞에 치아도 안 건드렸는데 이 아래 치아 같은 경우에는 크랙 증상이 중간에 발생을 해서 이 위에 치아 때문에 고생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 믿고 크라운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크라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크라운으로 끝냈고 이 위에는 조금 타이밍이 늦었더니 이미 신경이 괴사가 돼서 주변 뼈가 다 녹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VPT도 못하고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다시 잘 해드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까지 뼈가 많이 녹았던 이 치아가 치료 후에 보면 이 부분의 뼈가 다 생긴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환자분이 다른 병원 갔잖아요. 또 나 이 병원에서도 못해. 다른 치과를 가셨다 그러면 크랙으로 인해서 이렇게 뼈가 녹았다고 뿌리가? 그러면 발치 임플란트로 갔을 확률이 엄청 높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이거를 신경치료로 끌고 갔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엑스레이가 있는 거예요. 이 환자분이 분명히 2주 전에 3주 전에 왔을 때는 뼈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2, 3주 만에 이렇게 뼈가 녹았다는 건 신경이 괴사돼서 치수가 괴사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치료 후에 회복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갖고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보면 뼈가 다 생겨서 괜찮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오래 쓸 거냐? 3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크랙 때문에 저거 신경치료 해봤자 오래 못 써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적절한 케이스 셀렉션을 한 치아들은 상부에 크랙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오랜 기간 잘 쓰는 거를 관찰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을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1년 후, 3년 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이 치아를 잘 쓰고 계시더라. 이제 다른 치아도 이렇게 크라운을 하나 했고 이 옆에 있는 치아도 크랙이 있는지에 따라서 크라운으로 적절한 시기에 넘어가야 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고 잘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년 10개월 후 최근에 오션 사진에 보면 잘 쓰고 있죠. 거의 4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쓰더라. 한번 뼈가 생긴 것도 잘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크랙이에요. 크랙. 이런 치과나 일반 이런 메디칼 학문 같은 경우에는 덴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의 선진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거든요. 근데 이 크랙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호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대한민국 질병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아가 약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먹는 한식 문화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질기고 뭔가 그런 거를 갖다가 먹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식습관 문화 자체가 크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선진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치과를 갔을 때 진단을 못 해요. 그래서 되게 고생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단이 엄청 중요합니다. 진단이. 그러니까 환자분의 불편한 증상, 환자분의 불편한 증상이 중요하고요. 매번 씹을 때 불편한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특정 부위에 얻어 걸릴 때 찌릿한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번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씹을 때 괜찮은데 어쩌다 한번 꼭 특정 부위가 씹혔을 때 순간적으로 벌어지면서
찌릿한 그 통증이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이제 그 증상이 없으신 분들 중에 치수가 크랙이 신경 있는 공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은 치수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치수염의 증상인 찬거나 뜨거운 거에 온도 변화에 민감해지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두드리거나 가만히 있을 때 증상도 이제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환자분의 증상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히스토리를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환자분의 증상을 치과에서 재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이것저것 씹어보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것도 씹어보고 딱딱한 것도 씹어보고 질긴 것도 치과에서 씹어보게 해서 식사할 때랑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씹을 때 찌릿한 그 느낌이 있는 그곳에 환자분 멈춰보세요. 제가 볼게요. 어느 치아인지. 그렇게 해서 증상 재현을 시키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장비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큐레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실은 이 큐레이라는 장비는 크랙을 찾아내고자 하는 장비는 아닌데, 크랙이 있는 곳에 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이나 그런 것들이 침착이 되고 침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세균이 있는 곳이 빨간색 라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맨눈 육안으로 보거나 아니면 미세 현미경으로 본 것보다 오히려 어쩔 땐 더 잘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장비, 특수한 장비로 이용해서 그 부분이 크랙이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적절한 시기에 금가 있는 치아를 크라운으로 씌워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라운 치료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거를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은 신경이 죽습니다. 신경이 죽으면 바로 발치로 가야 되나요? 아니라고요. 이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거를 또 그냥 쭉 지내시면 이 치수 괴사가 됐으면 우리가 이거를 블락하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하는 거죠. 신경치료. 신경치료를 잘 하면 이 뼈 녹은 게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세이브가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타이밍마저도 지나서 그냥 안 아프다고 계속 쓰시는 분들은 크랙이 뿌리 쪽으로 완전히 진행이 돼서 치근이 파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직적으로 수직 치근 파절이 되면 이 경우는 발치 후 임플란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치료를 개입하는 게 맞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떤 치과를 찾으셔야 되냐면 환자분들의 증상을 재현시킬 수 있는 치과를 찾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곳에 가셔서 이런 지식이 있는 선생님을 찾으시면 크랙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의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일타 닥터코즈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